구독자분께서 장난 삼아서 저에게 인버스 사주면 안 되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인버스를 들어간 목적이 인버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물 삼아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시나 나스닥 폭락으로 인해 개파락이 나왔을 때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수 모양은 안 좋아 보여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종류가 많은 적은 최근 몇 개월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종목을 발견하면, 마음에 드는 종목을 발견하면 고점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떨어질 때마다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널린 상태인데 또 저번처럼 나스닥이 자고 일어났는데 4% 넘게 폭락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주식을 보유했을 때 나스닥이 폭락할 경우에 개파락이 나올 텐데 그 개파락만큼 해지용으로 생각을 하고 인버스를 사서 재물 받쳐놓고 제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수가 어떻게 될지 맞출 순 없습니다. 안 좋아 보이면 안 하거나 조심하는 거고, 좋아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안 하고.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풀릴지가 궁금합니다. 단타가 지수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오버나잇을 하게 된다면 이게 참 지수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하려고 해도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 그 기분이 참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인데, 당일 무조건 단타만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요즘엔 단순히 당일 단타보다는 오버나잇과 스윙 쪽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당일 단타보다는 오버나잇이나 스윙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글로벌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딱 6시에 제가 체결을 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6시 고민하다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보자, 6시 딱 될 때 넣어보자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딱 6시 0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단일가는 0초에서 30초 사이에 체결이 되는데 항상 제가 매수를 하면 한 20초 넘어가서 체결이 되던 게 딱 6시 1초인가 체결이 되어서 한미글로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23,600원까지, 이 자리까지 떨어질 때 매수를 못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트렌드가 종목이 올라갈 때 고점 근처에서 잡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질 때 관심이 줄어들고 이게 왜 하락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고점과 근접을 했을 땐 들어갔다가 프로그램한테 당하거나 그대로 윗골이 달려가지고 버틸 수 없게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많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떨어질 때 한 이쯤에서 매수했을 때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나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떨어졌을 때 샀으면 탈출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점에서 샀다면은, 근처에서 샀다면 나중에 탈출을 시켜줄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먼저 네옴시티 대장주인 한미글로벌과 유신이 있는데, 유신 같은 경우에 혹시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 싶을 때, 최근에 5% 떨어지고 2%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사고 싶긴 했지만 참았던 이유가 한미글로벌이 엇박자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 대량 매수하면서 고점 근처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게 해먹을 때 오전에 잠깐 휘청거릴 수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을까봐 일단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한 5% 정도?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반등까지 생각했을 때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혹시나 여기서 상승에 성공하게 된다면 신고가까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프로그램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혹시나 오전에 한 7만 주 정도, 6만 주에서 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한 마이너스 4% 이내에서 거래가 된다. 그럼 그걸 눌림목으로 생각하고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고점이 25,300원인데 마침 눌림목 가격이 25,300원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시간의 거래 하락, 개파락으로 출발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한 6만 주, 최소 5만 주에서 많게는 7만 주 이상, 5만 주에서 7만 주 정도를 쏟아부으면서 이 정도까지 눌린다. 그럼 눌림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가 아니라 좀 떨어진다 싶을 때, 방심했는데 좀 떨어진다, 다른 종목들 신경 쓰고 있고 한미글로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뭐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제가 최근까지 이런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부터 이런 패턴이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즘엔 좀 떨어진다 싶을 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일 무조건 단타만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시장 분위기와 돈을 벌 수 있는 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로봇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게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를 찍은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신고가까지 올라오니까 외국인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포착이 되어서 최근에 매수가 대량 들어왔습니다. 엇박자로 대응해야 되니까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가 엇박자로 대응했다면 대량 매수 들어오고 대량 매도로 빠질 때 9월 5일이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락하는 시점에 제가 방금 전에 한미글로벌에서 계획 말씀드린 거는 이때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좋은 종목을 좀 떨어질 때 사야지 생각을 했지만 이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수급의 타이밍을 봤을 땐 9월 5일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20만 주 이상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20만 주는 장기 투자 물량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개인들한테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개인들이 못 사고 못 버틸까? 이 생각만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들한테 넘길 때 대량 매도가 나오는 타이밍에 접근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신고가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나란히 거래대금 1, 2위를 한 에코프로와 미래나노텍, 이거 두 개는 최근에 가파른 각도로 올랐기 때문에 2, 3일 정도 쉬어가는 틈이 있다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미 주주라면 충분히 버티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하나기술이랑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둘 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래량 없이 시장의 관심도가 끊긴 상태로 밀렸지만 이런 종목의 급등을 잘 찾아내는 방법은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이 거래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냐.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100만 주, 그리고 좀 나온다 싶을 때가 5, 60만 주 정도였으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장 초반에 갑자기 이게 거래량이 한 10만 주를 순식간에 돌파한다. 그럼 그날은 고점을 뚫어줄 수도 있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이거를 관찰할지 모르겠지만 좀 부지런하게 관찰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상승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속 프로그램의 매수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양봉 제자리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나 시세가 나온다면 고점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 있었지만 너무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 그때 적당히 익절하거나 물렸으면은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도가 많이 끊겨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날카로운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주 중에서 단일가 예고가 걸린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더구전자가 만원 호가까지 올라와서 단일가 예고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단일가 예고가 끝나거나 단일가 걸린 다음에 풀리고 나서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포르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올렸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는 걸 봤는데도 쉽게는 이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준 걸로 봐서 매수세가 또 관심도가 높은 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일가 예고가 걸렸습니다. 처음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그 뒤로 움직임이 시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의 거래 띄우고 나서 그날 음봉이 나온 다음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 매집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일단 단일가 예고가 해결된 다음에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프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급과 함께 거래가 되는데 며칠 전부터 좀 눌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좀 빠져봐야지 그때부터 매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있지만 며칠 관찰이 필요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하고 관찰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에서 최근에 신고가 근처까지 온 신규주들이 많은데 최근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세비캠이랑 성일하이텍 어디가 고점인지 모를 만큼 끝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오르는 게 급등주인데 외국인 이 프로그램도 계속 먹을 자리가 보이는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를 흔들고 있으며 지금 조건 검색에 검색되는 뭐 아무거나 보더라도 다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대로 설정을 해서 꾸준하게 습관을 들이신다면 관심 종목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설명부터 인버스 재물을 바친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매수 타이밍을 줄지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